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푼다?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주제, 소재, 방향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읽고 또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바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다면 would smell as sweet. 똑같이 달콤한 냄새가 날 거래. 자, 첫 문장 읽었는데 이름이 뭐가 들어있을까? 장미는 이름이 바뀌어도 똑같이 달콤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고 이것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라고 일단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계속 읽어보면은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생각은 강조한데 차이점을 뭐 사이에 장미랑 말하자면 그림 사이의 차이점을 또 말한대. 자,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림하고 장미의 차이점을 이번에는 말을 하고 있대. 여전히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식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자연물인데 장미 같은 자연물들은 빈칸하지 않는데 라고 하고 빈칸이 나왔다. 우리가 글을 이해하기도 전에 무언가 반복되는 구간을 찾기도 전에 혹은 주제를 찾기도 전에 이렇게 빈칸이 먼저 나와버린다면 어떻게 한다? 빈칸 자체를 틀로 설정해서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만 아래에서 찾아주시면 된다. 그럼 빈칸 내용은 뭐였죠? 자연물은 빈칸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자연물이 무엇이 아닌지만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다. 우리가 앞에서 아직 정확하게 틀을 설정하지 못했지만 뭐에 관련된 얘기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건 다 상관없고 어쨌든 뭐만 하면 된다?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만 이제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니까 그들, 즉 자연물들은 대해지지 않는데 뭘로써? 의미나 메시지의 수단으로서 취해지지 않고 여겨지지 않는데. 자, 바로 나왔죠? 자연물은 뭐가 아니다? 의미나 메시지의 수단 혹은 매개체가 아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빈칸 첫 번째가 되겠죠. 자, 바로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자연물은 빈칸이 아니래. 뒷문장에서 뭐래? 자연물은 빈칸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문이죠. 즉 자연물은 뭐가 아니래? 의미나 메시지 수단이 아니래. 일단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빈칸은 이렇게 찾았다. 뒤에 또 읽어보면은 자연물들은 전통에 속하지 않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스타일도 없대. 또 자연물들은 이해되지가 않는데 뭐 안에서? 문화와 관습의 틀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연물들은 계속 뭔가 전통에 속하지 않고 스타일도 없고 우리 문화와 관습 속에서는 또 이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죠. 자, 자연물들은 뭐 전통도 없고 스타일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데 우리의 틀 속에서도, 즉 이런 말도 다 뭐에 들어가는 말이다?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말이겠죠. 자, 또 뒤에 읽어보면은 오히려 자연물들은 감지가 되고 맛이 봐진대. 상당히 직접적으로 뭐 없이 지적인 매개체 없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야.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들이 불려지는 것은, 즉 그들이 불려지는 거니까 이름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즉 자연물의 이름 같은 것들은 관련이 없대. 뭐랑? 그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갈 빈칸은 찾았죠. 자연물은 뭐가 아니다? 의미나 메시지의 수단이 아니다. 우리 스타일의 영향도 안 받고 전통도 없고 문화와 관습적인 틀에서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그 속에서도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냐면은 의미나 메시지의 수단이 아니라 전통도 없고 수단도 없대. 문화와 관습의 틀 내에서도 이해될 수가 없대. 지적인 명상조차도 필요가 없대. 그들이 불려지는 것, 즉 그들의 이름이 뭔지가 우리의 경험과도 전혀 관련이 없대.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감이 좀 오시나요? 대충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감이 안 와도 되지만 문제 푸는데 크게 영향은 없지만 이해해보면은 자, 의미 전달의 수단도 아니고 전통도 없고 스타일도 없고 문화나 관습적인 거에 영향도 안 받고 지적인 매개체도 필요 없고 이름도 필요 없대.
즉 여기까지 봤을 때 자연물이라는 건 어떤 존재이다? 뭔가 인간의 잣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 전통 없어, 스타일 없어, 문화 관습적인 거 없어, 이름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인 애래. 즉 뭔가 인간의 잣대로 보는 애가 아니다 정도의 느낌은 받으실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받았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뭐가 인간의 뭐 잣대 혹은 기준의 영향을 안 받는구나 정도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다. 못 읽어내도 상관은 없다. 뒤에 보니까 미술작품이 이름 붙여지는 것은 반면에 즉 미술작품에 붙여지는 이름은 중요한 영향을 가진데 미적인 표면에 뭐 그것이 제시하는 미적인 외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또 퀄리티에도 영향을 준대. 우리가 그거 속에서 인식하는 퀄리티에도 영향을 준대. 뭐가? 미술작품에 붙여지는 이름이. 저 여기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주어가 뭐다? 자연물이 아니라 미술작품이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 자연물은 앞에서 말한 것들의 영향을 단 하나도 안 받아. 근데 뒤에서 미술작품은 이름에 영향을 받는데 안 받는데? 영향을 받는데. 자, 앞에서 뭐라 그랬죠? 그림하고 장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한대. 다시 생각하면 장미는 자연물이 될 거고 그림은 지금 말한 예술작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내용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림과 장미, 즉 장미라는 자연물과 예술이라는 그림이 대조되는 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장미 같은 자연물들은 이름 같은 거 영향을 안 받았지만 예술작품은 이름 같은 거에 영향을 받는다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 또 마저 읽어보면은 장미의 그림이래 이름으로 불리는 건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장미 그림은 냄새가 다를 거래. 미적으로 말하자면. 자,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 다른 냄새가 난대. 즉 그림은 뭐 된다? 이름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자연물은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가 되겠고 그래서 이름 붙여진 거야.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림 그리고 식별하기 어려운 그림이래. 어떤 이름이 붙은? 이런 이름이 붙은. 즉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다른 이 두 그림들은 물리적으로 또한 의미적으로 미적으로도 뭐하대? distinct 구별되고 다르대. 즉 그림은 뭐하다? 이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림은 이름의 영향을 받는다가 되겠죠. 하지만 자연물은 이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자연물은 의미나 메시지 전달 수단이 아니다 라는 걸 그냥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겠다. 혹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알아서 이해한 인간의 잣대나 기준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또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보기 1번 가시면 자연물은 체인지 변하지 않는데 자 장미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서 쭉 간다라는 말이 나왔나? 그러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거 아니고 분류되지 않는데 장미가 어떤 종류로 분류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 안 나왔죠. 보존되지 않는데 보존 얘기도 안 나왔고 통제되지 않는데 우리 통제한다라는 얘기도 안 했죠. 답은 몇 번? 5번 해석되지 않는다겠죠. 자 자연물은 해석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 빈칸 1번 찾은 거 뭐라 그랬죠? 자연물은 의미나 메시지의 수단이 아니래. 의미나 메시지라는 게 어쨌든 뭐야? 해석이죠. 해석. 즉 의미나 메시지의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되지 않는다? 해석되지 않는다. 다음 몇 번? 5번이 들어가면 되고 자 우리가 찾은 우리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은 자연물은 인간의 잣대, 인간의 기준에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마찬가지 뭐 되지 않는다고? 인간의 기준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답은 5번이 된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공학인데 앞서고 있는 거야. 복제를 어떤 복제냐면은 배포하는 거야. 많은 동일한 동물과 식물을 다시 많은 동일한 동물과 식물을 배포하기 위한 복제를 앞서고 있는 유전공학이래. 즉 복제 그 근간에 있는 기본이 되는 유전공학은 때때로는 위협으로 보여진대. 어디에? 자연의 다양성에. 자,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유전공학이 뭐 한대? 자연의 다양성을 내린대. 다양성을
저해하는 위협이 된다. 즉 안 좋은 녀석이다 라고 첫 문장 읽고 틀을 마음속에 설정하셨으면 됐고,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however이라는 뭐가 발생해버렸다? 전환이 발생했고, 전환이 발생한 걸 유의하면서 뒤에 글을 읽어보시면은 인간은 대체하고 있대 다양한 자연 서식지를. 뭘로? 인위적인 단일 경작지로 수천 년 동안. 자, 다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유전공학은 다양성을 저해시킨대 라고 했고, 하지만 뒤에 however로 소재가 전환이 됐다. 그럼 어떻게 전환이 됐느냐? 인간은 뭐하고 있대? 많은 서식지를 수천 년 동안 인공적인 단일 경작지로 대체해오고 있대. 즉 인간은 뭐하고 있다? 오히려 단일 경작을 하고 있대. 자, 단일 경작이라는 말에서 포인트가 나오죠. 단일 경작은 앞에 있는 거랑 뭐랑 대비되는 거야? 생물 다양성과 대비되는 말이죠. 즉 다양성이 없는 거. 자, 앞에서 유전공학이 안 좋대라는 말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하고 있대? 그 다양성을 줄이고 있는 단일 경작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이 전환됐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고, 계속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자연 서식지인데 발달된 국가에서의 대부분의 자연 서식지들은 이미 대체가 되었대. 어떤 형태의 인공적인 환경으로. 뭐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이나 대량 반복을 기반으로 하는. 자, 대량 생산을 위해서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꿨대. 이거 뭐가 되겠다? 단일 경작이 되겠죠. 발전된 나라에서 이미 뭐하고 있다? 단일 경작하고 있다. 다양성을 저해시키는 단일 경작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 근데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래. 진정한 위협. 진정한 위협은 확실히 필요성이래. 전환시키는 거야. 우리의 행성의 더 많은 부분을 생산지대로 바꿀 필요성이래. 뭐 하기 위해서? 계속 증가하는 인간의 인구를 먹이기 위해서.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겠다. 앞에서 뭐라 그랬다? 유전공학은 다양성을 줄이는 나쁜 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 하고 있대? 단일 경작을 하고 있대. 왜 할까? 단일 경작이 알고 보면 나쁜 게 아니니까 하고 있겠죠. 이렇게 단일 경작은 안 좋은 거다 해서 사실 안 좋은 건 아니다로 뭐가? 방향성이 전환이 된 거고, 그래서 뭐래? 진짜 위협이래. 진짜 위협. 진짜 위협은 단일 경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땅을 농경지로 바꾸는 그 행위가 그냥 안 좋은 거래. 사실 뭐라고? 단일 경작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경작을 위해서 토지를 갈아 엎어버리는 그 행위가 나쁜 거다라고 소재가 전환이 된 거겠죠. 단일 경작은 나쁜 게 아니다. 뭐가? 토지를 갈아엎는 거. 이게 사실 진짜로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소재가 변경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복제랑 유전 인식에 의한 변형이래. 우리 국내 동물이. 다시 국내 동물의 유전자 이식을 통한 변형이나 복제는 without difference, 차이를 거의 만들지 않는데 전반적인 상황에. 다시 복제나 유전자 의식에 의한 변형이래. 우리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크게 말해서 뭐랑 연관된 거다? 유전공학이죠. 유전공학. 여기 있는 카테고리는 뭐다? 단일 경작이겠죠. 자, 이게 차이를 만든다 안 만든데? 차이를 안 만든데, 즉 나쁜 건 아니다? 좋은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쁜 건 아니래. conversely, 반대로, 당연히 반대말을 얘기하는 거겠고, 반대로 재개된 흥미래. 유전공학에서 재개된 흥미는 이끌었대. 뭐를? 증가한 인식을 초래했대. 어떤 인식이냐면은 많은 야생식물과 동물이 있다는 거야. 뭐를 가진? 흥미롭고 유용한 유전적인 특징을 가진. 근데 그런 특징들은 사용될 수 있대. 다양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적으로. 자, 뭐래? 유전학에서의 흥미가 증가하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쓰일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의미한 특징을 발견해 버렸대. 유전학에서의 특징, 즉 단일 경작에서 흥미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생물에는 이런 되게 특이하고 유용한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대. 그럼 단일 경작은 좋다 나쁘다? 좋다가 되겠죠. 땅을 갈아엎는 그 행위만 나쁜 거다가 되겠죠. 마지막 읽어보면은 이것은 이끌었대 결과적으로 realization,
깨달음을 얻었대. 어떤 깨달음? 빈칸하는 깨달음을 얻었대.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게 뭐다? 우리가 여태까지 반복했던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어떤 깨달음? 단일 경작은 좋은 거구나 라는 깨달음, 또는 진짜 나쁜 거는 토지를 갈아엎는 행위, 단일 경작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나쁜 거였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빈칸으로 넣으시면 된다. 뒤에도 마저 읽어보면, 왜냐면은 그들은 숨긴대, 내일의 약물을 숨긴대, 암에 대항할 수 있는 약을 숨긴대, 또는 말라리아나 비만에 대항할 수 있는 약을 숨기기 때문에 빈칸이라는 깨달음을 초래한대. 자,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 넣은 이 두 가지의 말을 기준으로 보기를 가보시면은, 생태 시스템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라는 말은 우리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단일 경작이나 토지를 갈아엎는다라는 말과 전혀 무관하죠. 두 번째,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피해야 된대.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죠. 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게 앞에 나왔던 뭐죠? 이거죠, 이거. 토지 갈아엎는 행위. 원래 농경지가 아니었는데 농경지로 바꾼 다음에 이게 뭐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려 마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제가 되겠고, 자, 3번 보시면 우리는 창조하는 걸 멈춰야 된대. 유전적으로 수정된 유기체를 창조하는 걸 멈춰야 된대. 자, 유전적으로 수정된 유기체라는 건 결국 유전공학 얘기죠. 혹은 단일 경작 얘기일 거고, 이거 좋대 나쁘대? 좋다며. 이거 좋은데 왜 멈춰? 3번 틀리고. 4번, 인공 유기체는 살아남을 수 있대. 자연환경에서. 우리 인공 유기체가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나왔죠. 자, 살아있는 거는 스스로 물리적인 환경에 조정하고 적응한다라는 말도 안 나왔죠. 답 몇 번? 2번. 생태계를 파괴한 행위를 멈춰야 된다. 즉 뭘 멈춰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잘 있는 땅을 농경지로 변환시키는 그 과정을 멈춰야 된다. 토지 갈아엎는 거를 멈춰야 된다 라는 게 되겠죠. 답 몇 번? 2번이 된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동시에 유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대. 두 가지 이유 다 때문에. 제가 33번 읽으면, 그냥 인간은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 읽어보면은 그러한 관점인데, 토대가 되는 거야. 평등을 어디다가? 인간의 획일성이 아니라 획일성과 차이점의 상호작용에다가 평등의 토대를 두는 그러한 관점은 차이를 만든대. 어디에? 평등의 개념에다가 차이를 만들 수 있고, 또 전통적인 동일시야. 뭐에? 평등하고 유사성하고 동일하다라는 거를 또 부숴버리고, 또한 면역체계가 된대. 어디? 일원론적인 왜곡에다가. 자, 무슨 내용일까? 앞에서 인간은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일단 첫 번째, 어디 토대를 준대? 획일성이 아니라 획일성과 차이의 상호작용에다가 토대를 두고, 또 평등하고 유사성하고 같은 거야 라는 걸 뭐한대? 깨부신대. 또 일원론적인 왜곡에 대한 면역 시스템을 준대. 그럼 결국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인간이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획일성이 아니라 차이의 상호작용. 유사성하고 평등하고 같은 거야를 깨부셨어. 즉 뭐가 중요하다고? 차이점이 중요하다고. 일원론적인 다 똑같아 라는 그런 왜곡에 대한 면역 시스템을 준대. 즉 뭐가 중요하다고? 디퍼런스,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 자, 인간은 왜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서로 different,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달으셨어야 됐다. 그래서 뒤에 읽으면은, 일단 평등의 기반이 바뀐다면은 뭐가? 그 평등의 내용도 바뀔 것이다. 즉 평등의 기반이 어떻게 바뀌었어? 인간은 뭐 하다? 다르다로 바뀐 거죠. 그래서 평등은 포함한데 동일한 자유랑 기회야. 근데 어떤 자유랑 기회래? 달라질 수 있는 기회랑 자유래. 그리고 인간을 대하는 것은 동일하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고려하는 거야. 뭘 고려해?
유사성도 고려하고 차이점도 고려하래.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평등한 이유는 뭐다? different,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다르다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후자, 즉 인간이 다르다라는 게 만약에 관련이 없다면은 평등이라는 거는 포함한대. 뭐가? 획일적이고 동일한 대우를. 즉 그들이 관련 있을 때, 즉 유사성이 관련 있을 때만 그것은 요구한대. 뭐는? 다른 대우를. 즉 인간이 평등한 이유는 뭐야? 서로 다르기 때문이야.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게 인간을 다 획일적으로 대한다고. 근데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평등한 거야 라는 거를 이해하고 연관 있게 생각하면 뭐하다고? 인간은 서로 다르게 대할 수 있다고. 즉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인간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겠고, 또 뒤에 읽어보면은 평등한 권리라는 거는 동일한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데, 왜냐면은 다른 문화적인 배경 지식과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빈칸하기 때문일 거래. 다시 앞에서 뭐라고? 평등한 권리는 동일한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데, 왜? 개인들이 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다를지도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냥 디퍼런트를 빈칸에 넣어주면 된다. 평등한 권리는 동일한 권리가 아니야. 왜? 개인들은 다르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가 동일한 권리가 아니야. 뭔가 다른 권리를 줘야 돼 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겠다. 즉 빈칸에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봤던 different라는 의미를 넣어주시면 되겠다. 빈칸 뒤도 읽어보면은 뭐에 대해서 빈칸할지도 모르는데 우연히 일지도 모르는 거야. 뭐에? 그들의 권리의 내용. 즉 우연히 그들의 권리의 내용이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빈칸하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가 동일한 권리는 아니다. 어쨌든 뭘 넣으면 된다? different, 다르다라는 말을 넣으면 될 것 같고, 그냥 뒤에 읽어보시면은 평등이라는 거는 포함한대. 무관한 차이점을 거절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흔히 주장되듯이 또 뭐를 포함한대? 인정도 포함한대. 합당하고 적절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포함한대. 다시 뭐라고? 합당하고 적절한 차이를 인정한대. 즉 인간 뭐하다고? 서로 different, 다르다고. 어쨌든 different가 빈칸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보시면은 require, 필요로 한대. 뭐를? 다른 권리를 필요로 한대. 평등을 즐기기 위한 다른 권리를 필요로 한대. 즉 인간은 뭐하다? different, 다르다라는 거죠. 다음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고, 2번 보면은 그들 자신의 평등할 권리를 버린대. 이런 얘기 안 나왔고, 3번 동일한 인식을 수용한대. 뭐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자, 불평등에 대한 동일한 인식, 인정을 수용한대. 일단 이 글에서 불평등이라는 말 자체도 안 나왔고, 자, 동일한 인식을 수용한대. 이 글에서 동일한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즉 이 동일한 걸 수용하면 되는데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다양하게 봐야 된다 그랬고, 4번 그들의 위치를 인정한다. 어디서? 사회적인 구조에서. 사회적인 구조에서 이들의 위치 얘기 나왔나? 이런 것도 안 나왔고, 5번 거부한대. 뭐를? 적절한 혹은 관련 있는 차이점을 거절하는 데 아니죠. 차이점을 수용해야죠. 즉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마지막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피아라는 거는 되어가는 과정이래. 뭐라기보다는 종착이라기보다는. 첫 문장 읽고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 프로토피아는 뭔지 모르겠지만 종착지가 아니라 becoming, 뭔가 되어가는 것이래. 계속 읽어보면은 그것은 과정이래. 과정. 되어가는 것, 즉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프로토피아의 모드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나아진대. 오늘 뭐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대. 비록 오로지 약간 더 나아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지 조금 더 나아진대. 프로토피아라는 건 뭐야? 딱 좋아졌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어제보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비커밍이나 프로세스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뒤에 보면은 그것은 증가하는 향상이거나 약간의 진보래. 자, 계속 뭐가 나오고 있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을 거래. 약간의 향상이나 약간의 진전이래. 그러니까 프로토피아는 어쨌든 뭐야? 조금 더 나아지는, 향상되는 과정이다 라고도 의미를 이렇게 점점 확정 지을 수가 있겠고, 뒤에 보면은 프로야. 프로토피아에서 프로는 기인했대. 어디서? 프로세스랑 프로그레스의 개념에서 왔대. 자, 프로세스면서 프로그레스래. 즉 뭐라고? 향상 과정이라고. 뭐가? 프로토피아가. 자, 그래서 이런 미묘한 발달은 극적이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아. 왜? 적으니까 그러겠죠? 적으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약간 더 나아진 다음에 그러니까 극적이지도 않고 흥미를 유발하지도 않아. 왜? 향상이 매우 적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 프로토피아는 되어가는 과정이고 프로세스고 그래서 향상 과정이래. 근데 얼마나 향상한데? 되게 점진적으로 향상한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번 더 프로토피아라는 개념을 확장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놓치기가 쉽대. 왜냐면은 프로토피아는 발생시키거든. 거의 많은 문제들을 뭐만큼 새로운 이익만큼이나. 자, 이번에는 또 뭐한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대. 그래서 이익이라는 게 놓쳐질 수가 있대.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어쨌든 프로토피아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 이익을 눈에서 가려버리긴 해. 하지만 어쨌든지 뭘 한다는 거야? 점진적인 향상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지 new benefit이 있어. 점진적인 향상이 있어. 근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뭐 한다고? 이게 약간 미스, 놓쳐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오늘날의 문제는 유발된 거야. 뭐에 의해서? 어제의 기술적인 성공에 의해서. 다시 뭐라고? 오늘 앞에서 말한 뉴 프로블럼이 발생을 했대. 이거 왜 발생했대? 어제 기술의 성공 때문에 발생했대. 어제 기술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네? 향상된 거네. 즉 어쨌든 프로토피아 뭐 한다고? 점진적인 향상이 있다고. 그게 문제를 불러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향상한데, 그리고 그 기술적인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유발할 거래. 뭐를? 내일의 문제를. 자, 어제 성공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오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래. 해결책. 오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 해결했다며. 해결했네? 향상이네. 점진적 향상. 근데 어쨌든 얘도 뭐 한대? 내일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어쨌든 점진적 향상 과정에다가 뭐까지 발생시킨다? 새로운 문제도 발생을 시킨다.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틀을 이렇게 한 번 더 확장을 지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적 팽창이래. 문제랑 해결책에 대한 이런 순환적인 팽창은 빈칸하게 된대.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러한 순환적인 확장이야. 문제 생기면 해결해서 향상하고 또 문제 생기고 향상하고 이런 순환적인 팽창은 빈칸한데.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우리가 찾은 그냥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순환적인 팽창은 점진적인 향상을 유발한다. 뭐 하면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이런 내용이 당연히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즉 그냥 우리가 찾은 틀이 들어가면 된다. 자, 빈칸에 이렇게 넣으면 되고 뒤에 그냥 읽어보시면은 이후로래. 계몽주의랑 과학의 발전 이후로 쭉 우리는 기꺼이 만들어 왔대. 조금 더 작은 것을 만들어냈대. 무엇보다? 우리가 파괴한 것보다. 자, 우리가 파괴한 것보다 조금 더 작은 무언가를 만들어냈대. 우리가 파괴한 거 프로블럼이죠.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켰어. 근데 어쨌든 그거 이상의 뭐가? 점진적 향상이 있다 라는 게 반복이 된 거고, 그러나 그 약간 그 작은 퍼센테이지의 긍정적인 차이는 혼합이 된대. 수십 년을 걸쳐서 어딜로? 우리가 문명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자, 이런 뭐가? 점진적인 향상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됐다? 문명이 됐다. 자, 그 이익은, 이런 프로토피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결코 빛나지 않는다. 어디서? 영화에서. 자, 영화에서 뭐 하지 않는데? 빛나지 않는데. 빛나지 않는다는 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안 보인다? 점진적인 향상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빈칸엔 아까 넣었던 이 말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혁신의 제한을 숨긴대. 자, 우리 혁신의 제한 이런 거 나왔나? 안 나왔고, 2번 어렵게 만든데 예측하는 거 미래를. 뭐를?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걸 어렵게 만든데 미래 예측한다는 얘기? 안 나왔죠. 동기부여인데 우리가 빠르게 성취할 수 있도록 뭐를? 프로토피아 문명을. 자, 프로토피아 문명을 얻기 위해서 동기부여한다라는 말도 안 나왔죠. 그냥 점진적 향상을 한다고. 4번 숨긴데 꾸준한 축적을. 뭐해? 작은 이익의 꾸준한 축적을 숨긴데 뭐래? 작은 이익의 꾸준한 축적이래. 작은 이익이 꾸준하게 축적되고 있대. 이거 뭐야? 점진적 향상이죠. 근데 이런 점진적인 향상을 hide, 숨긴대. 숨긴다는 건 왜 숨기는 거죠? 우리
문제가 발생되니까 problem.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4번이 통째로 어떤 내용이 되는 거야? 점진적인 향상은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라는 거를, 점진적인 향상은 있지만 그게 숨겨진다 로 바뀐 거죠. 즉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고, 5번도 보시면은 상당한 변화를 만든다. 상당한 변화 아니죠. 어떤 변화? 점진적인 변화겠죠.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